네, 이제 개장 후 1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시장에 대한 전략을 모두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국내 증시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에서 조금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약세는 예고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대표님. 네, 예고는 돼도 힘 좀 냈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제와 오늘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다 보니까 변화는 나오고 있는데 또 모릅니다. 오후장에 변화 요인들, 특히 지금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쪽에서 변화 요인들은 또 이어지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 그 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영향을 받겠죠.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이제 선물 시장도 정상으로 바뀌는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 매도가 우위를 보였던 흐름들이 이제 여기서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상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선물이 비싸고 현물이 싼 이제 이런 구조로 바뀌어 간다라고 했을 때 베이시스가 이제 플러스 쪽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기조만 확인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한 1년 반 동안 쌓여 있던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청산이 되겠죠. 그러면 매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매도 잔고 계산해 보게 되면 3조 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시장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에 무게가 실리겠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변한다고 했을 때 지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계속 있는데 네. 하지만 또 다음 주에 어떤 6월 중반 때 이어지는 FOMC 회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요인들은 충분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간 너무 우려스러운 것보다는 그래도 프로그램 매도 잔고만 청산되는 기조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은 있다란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냐,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네, 쉽게 그냥 한마디로 해주세요. 딱 한마디로 하게 네. 되면은 그 선물하고 현물 차이를 벌리기 위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 이것만 하나 체크를 하게 되면 다음 주까지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일단 기계적으로 매수자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과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저는 외부 변수에서 미 연준이 회사채와 또 ETF를 이제 팔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돈을 걷어 들인다는 건데 이게 좀 시장에서 다시 경계해야 할 만한 부분은 아닌가요? 참 웃긴 게 네. 내용만 기사만 보게 되면은 이거 걱정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네. 이런 뉴스들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네. 만기가 돼서 파는 겁니다. 만기가 돼서 당연히 연준의 입장 쪽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이걸 가지고 확대해서 뭐 테이퍼링에 또 퇴짜를 꺼내느니 마느니 이런 이유로 붙이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당연한 수순인 거네요. 수순이죠. 이것도? 예. 네. 때가 돼서 파는 건데 그걸 뭘 확대를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장에 하나 지나치는 얘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테이퍼링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우려감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앞으로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테이퍼링 관련돼서 시장이 모르는 건 아니죠. 그쵸. 지금 이제 어차피 네. 긴축으로 조금씩 다가서고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단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전혀 모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어떤 테이퍼링 논의가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해도 잠깐 흔들리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때 어떤 예정된 수순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어떤 기대 심리는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 해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한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이제 업종으로 넘어가서 업종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업종이 모처럼 상당히 강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야말로 좀 폭풍 매수하는 움직임이었는데 뭐 업종 순환의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또 반영이 되는 걸까요? 네. 지겨워서 팔면 올라갑니다. 네. 항상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그렇죠. 네. 이것만 빼고 나머지 다 가는데 그러면 이걸 일단 팔고 다시 사도 충분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팔고 다른 데 들어갔는데 삼성전자 올라오네요. 내가 팔면 오르는 참 이 아이러니한 시장의 구조는 뭘까요? 네, 꼭 보고 있죠, 제 계좌를.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어제도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목표가도 하향하고 별로 그냥 재미없다가 어제는 또 좋은 뉴스만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는 딱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게 일단 반도체는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로 계속 확장세는 나갈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메모리 반도체 일단 4월 달에 확 올라와서 5월 달에도 거의 비슷한 고정거래 가격으로 끝났죠. 하반기도 정상화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요는 충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슈퍼사이클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겠다라는 쪽과 함께 또 어제 TSMC와 함께 비메모리 쪽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품목별로는 다르겠지만 최대 50%까지 또 가격을 올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아쉽게도 1분기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한 2% 정도 떨어졌는데 TSMC는 2%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2%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갈립니까?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오스틴 공장하고 여러 가지 또 정전 사태 분위기가 다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비메모리는 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한 9만 원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폴더블 이쪽이 가장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요즘에 있는데 다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 부품해서. 네, 네. 이제 폴더블 3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폴더블 3가 얼만큼 우리한테 와서 이제 생활에 정착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래도 갤럭시 S21로 이번에 1분기 그래도 어느 정도 끌어올렸던 실적들이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폼팩터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폴더블 지난 전작은 한 300만 대 정도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팔렸고 이번 한 700만 대 예상을 하는데 700만 대가 아니라 한 지금 보통 알고 있는 이제 노트 시리즈 정도 쪽으로 1000만 대 이상씩 팔리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업사이드가 확 올라가겠죠.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 9만 원 갑니다.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반도체 쪽만 가지고 가기에는 약간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돼야 되지 않느냐. 즉 저희가 반도체 쪽과 함께 삼성전자가 실적 좋아지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거기 뭔가를 더 더해줘야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제 이제 노무라에서 보고서 나왔잖아요. 네.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상향 전망. 네. 여기에 그런 IM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어요? 내용들 자세히 읽어보다 보니까 네. 그쪽은 언급은 했는데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삼성전자의 탄력을 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래도 개연성이 높은 게 저 같아도 사고 싶을 정도로 다가오는 부분들. 특히 왜냐하면 더 얇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만약에 폴더블 폰을 가장 많이 쓰는 쪽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운데 그 카메라 있죠. 이게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UDC라고 그래서 밑에 이제 그러니까 안 보이는 쪽으로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건 가격이죠. 지금 아마 한 120만 원대 정도로 책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과거에 좀 프리미엄 폰급 정도죠. 그러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연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인기를 끌어야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IM 사업부의 변화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쪽이 이제 오히려 더 실적 측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업종 얘기를 들어봤고요. 전선 업종도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데 오늘은 이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는 있지만 대한전선은 그야말로 끝을 모르고 올라가네요. 네, 대한전선 살까요? 네. 지금 사기에는 모르겠어요. 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사서 3,000원 넘어가서 팔죠 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네. 대한전선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선주를 다 같이 끌어올리면서 뭐 가운전선 이런 것도 뭐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네. 또 보다 보니까 뭐 누구 또 정치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선주가 다 같이 움직이는 쪽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대한전선이 가장 큰 핵심의 변화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회사가 호반그룹으로 넘어갔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변화가 코스피 200으로 편입됩니다.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네. 주가는 저가에도 이거 한번 베팅해봐야 되겠네. 라는 쪽에서 약간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무 구조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실적을 계속 잘 나와서 재무 구조를 많이 개선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 숙제다 보니까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아쉽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요는 늘어나겠죠. 친환경 쪽의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전선은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쪽에서 원가를 잘 보시게 되면은 동의입니다.
구리가 들어가죠. 네네. 근데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른 어떤 동가격만큼 전선 쪽도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메이커 쪽에 먹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격 올릴게. 근데 너무 비싸. 안 돼라고 하게 되면 또 가격의 전이를 못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일 다음 정도까지가 패시브 자금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게 되면 뭐 다음 주 정도가 이제 한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9거래일 동안 무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형지 엘리트인데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무상 교복과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 또 다시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어제 보니까 또 CCTV 관련주도 그렇고 이재명 관련도 정치적인 테마가 아니지만 정책적인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과 관련된 테마는 인물에서 정책으로 조금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람직한 거죠, 그나마. 네. 네, 인물은 아무 솔직히 쓸데없는 내용들인데 정책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래도 다음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특히 정책적인 테마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핫한 섹터는 원전이죠. 네, 기존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근데 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이쪽은 또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학생복이다 보니까 가장 주된 성수기는 1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학기가 새 학년이 시작되는 1분기인데 지금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나머지 학기는 기대할 게 솔직히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실적과 관련돼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나온 게 올해 전반적인 실적에 거의 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실적이 더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파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지 엘리트에 대해서 매도 쪽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원래 좀 거래량도 없고 네. 주가가 좀 옆으로 길게 횡보하는 종목인데 오늘 11%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제 어떤 이슈로 봐야 될지 궁금한데 일단은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네. 레티움정 잘 모르겠고요. 네. 네, 국제약품이 왜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다 보니까 화장품도 하고 있는 회사죠.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스카인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앵커님이 모르면 저도 모르죠. 네, 네. 저는 당연히 모르죠. 네. 근데 또 이쪽에 대한 브랜드가 생각보다 이쪽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그랬죠. 요즘에 제약회사가 화장품 쪽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돈을 그쪽에서 잘 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업 보고서나 내용들을 자세히 따져보면 나올 텐데 네. 아마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는 쪽은 거의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제약사가 그쪽으로 넘어가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제약사가 만든 건데 내 피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소비자로서 그런 생각 들긴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일단 매출로 연결돼서 실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주가를 분석해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아직은 기대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전문의약품 쪽에서 판매되는 부분들 화장품 쪽도 지금 움직이는 거는 그냥 기대감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 있으면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은 여기서 추격 매수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약품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투자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좀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배럴입니다.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신고가를 좀 터치하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늘 7% 넘게 밀리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방향 속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이유는 뭘까요? 네, 네. 배럴 같은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거부터 래쉬가드라고 그러죠. 여기도 네. 좀 소비 관련주로 들어가지 않나요? 의류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류주 다 가는데 우리만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쪽에서 주가가 최근에 좀 움직였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성수기죠. 이제 백신 효과 나오고 이제 이번 여름에는 그래도 물놀이 하러 가겠다. 예, 이제 파도 한번 타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래쉬가드 좀 사는 매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주가도 움직였는데 근데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래쉬가드와 관련된 수요 목적이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합니다. 그게 실적에서 나오는 게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특히 이제 성수기다 보니까 2분기, 3분기가 제일 실적이 좋겠죠. 네. 근데 이 좋은 구조 쪽에서도 매출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매출이 계속 위축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실적이 크게 못 나오는 다른 경쟁에 밀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럴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또 어떤 변화가 좀 다양화하든가 어떤 신제품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실적에 대한 변화 없이는 의류주 쪽에서 선호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가 하락폭이 깊은 이유가 12 발행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내용도 좀 나와 있던데 네.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12발행으로 뭔가 또 기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12발행은 일단 부담은 부담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발행된 자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또 청사진까지 보여줬을 때 그때를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의류업종 쪽에서 너무 집중해야 될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럴까지 오늘의 특징주 저희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는 오늘의 공략주를 만나봐야 될 텐데 그 전에 화요일에 출연해서 소개해 주셨던 서부 T&D 이 종목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신고가를 터치했더라고요. 네, 잘 네. 가네요. 네. 네. 그냥 내수 소비 쪽에서도 많이 올라간 지난번에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 비싸다라는 네. 쪽 분명히 언급드렸는데 그래도 가네요. 네, 근데 좀 덜 올라간 쪽으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움직이는 쪽의 하나의 종목이 뭐 서부 T&D다라고 소개시켜드렸고요. 자산 대비해서 아직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10,000원대 이상으로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신규로 들어갈 만한 또 자리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10,000원대 전후까지 들어오는 흐름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다 보니까 종목 중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경방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이 회사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타임스퀘어 잘 또 돌아가기 시작해서 약간 호텔과 비슷한 구조죠. 네. 컨택트 쪽에 오프라인도 이제 잘 운영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기대감이 높은데 이 회사가 보다 보니까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신탁이 아니라 직접 매입합니다. 그만큼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또 내수 소비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주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종목을 골라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래도 하반기까지 봤을 때 앞서 건설주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930 투자전략실에서. 네. 그때 제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쪽에서 어차피 지금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무슨 재난지원금 또 추가로 얘기를 나오고 있고. 뭐 1인당 30만 원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정부가 어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토목 이쪽도 계속 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중에 한 종목 사모개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 쪽이 아닙니다. 토목 쪽입니다. 이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네. 고속도로 교량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제가 보통 테마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회사 특징이 이번에 경부선 지하와 관련된 얘기 상당히 많죠. 근데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를 통해서 뭔가 유발 효과를 충분히 낼 것 같고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다 보니까 용산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서울역부터 쭉 이어져서 경부선까지 이어지는 이런 거기도 지하화한다면서요. 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예전보다 더 커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쪽 특수건설이나 동아지질도 봤었는데 제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회사가 더 낫겠다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작년 실적은 분명히 안 좋았죠. 근데 1분기 때 실적 괜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총이 1,500억 정도인데 주당 순자산이 8,800원이면 아직까지 저평가죠. 근데 실적 흐름만 확인되게 되면 저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 배당도 줍니다. 배당이 2.8%라고 하게 되면 배당 줄 정도의 회사면은 그렇게 큰 부담 없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수주 동향을 보다 보니까 상반기 때 수주 흐름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잡히기 시작해서 또 추가적인 수주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적어도 한 8, 9천 원대까지는 가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언제 이렇게 올랐죠? 네. 6,300원 전후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네. 6,500원대 밑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차로
8,000원에서 아까 주당 손자산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9,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밑에 하단부 이탈하는 5,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 나누는 시간에 좀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는데 추격 매수보다는 6,300원대에서 3호 개발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 주가 8,000원, 손절 가격 5,8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호 개발까지 오늘의 공략주 모두 들어봤고요. 개장 후 1시간 김인수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전략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